시간은 전자기학 1장 마지막 부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델타 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 혹은 다이버전스 티오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최적 적분한 것은 그 벡터 그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면적, 그 벡터의 면적 적분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이버전스 티어렘인데, 우리가 혹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고, 한번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마치 이제 우리가 뭐 그 만유인력이죠, 중력처럼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그리고 거리만의 함수로 주어지는 이런 벡터가 존재할 때 다이버전스 이 가우스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가 r제곱분의 1의 지름 방향은 이제 r햇이 되면, 그러니까 보통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r이 0일 때는 무한대로 가는 함수고, 그 이외에 이제 그 중심 r이 원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갈수록 이제 점점점 크기가 작아지는, 그죠? 방향은 레디얼 방향으로, 방사형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필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다이버전스를 티어렘을 적용할 때 저 구좌표를 쓰게 되면, 이 경우 이 벡터 V라고 하는 벡터는 세타 방향의 성분 그리고 파이 방향의 성분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R 방향의 성분만 계산해 주면 되고, 이 경우 VR이 뭐죠? VR이라고 R 방향 성분은 R 제곱분의 1, 그것만 두면 되겠습니다. R 제곱분의 1.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V를 계산해 주면 1 over r square ddr의 r square times 1 over r square. 그래서 요거는 r 제곱분의 r이가 1이고 constant 1을 r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 이 0이 나오니까 이 왼쪽 가우스 법칙의 최적 적분 다이버전스 V를 최적 적분하는 거는 0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른쪽 그러면은 요 오른쪽 부분을 오른쪽 항을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필드의 최적을 둘러싸고 있는 면적을 제가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으로 서피스를 구의 표면을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v.da 우리 v.da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da는 표면적 요소죠. 그뭐 r 그 r 제곱에 우리가 이제 sin 세타 뭐 d 세타 d phi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v.da를 해주면 이때 이 v는 뭐냐면 지금 요 빨간 선 라인을 따라서 이 적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빨간 선 라인을 따라서 적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v는 그 스몰 r 제곱분의 1이 아니고 스몰 r이 라지 r이 됐을 때 라지 r 제곱분의 r 햇, 그다음에 이 그 면적 요소는 r 제곱 sin 세타 d 세타 d phi. 이 표면적도 방향이 있다고 했죠. 면적의 방향은, 단면적의 방향은 제가 그냥 그 원점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면의 수직한 방향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 r 햇이니까 그 r 햇 r 햇이 돼서 이제 1 이렇게 되겠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뭐 sin 세타 d 세타 d 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 요거는 사실은 면적 적분이기 때문에 이중 적분을 해준다는 의미고, 그 세타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해주면 요 놈이 얼마겠죠? 요게 4파이가 됩니다. 요게 보통 우리가 이제 솔리드 앵글이라고, 그 d 오메가 빅 오메가로 해서 d 오메가는 뭐 사인 세타 d 세타 d 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솔리드 앵글을 적분을 해주면 4파이가 됩니다. 그죠? 이상하네.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R을 임의의 R을 잡았는데 R을 굉장히 크게 잡던 R을 굉장히 작게 잡던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요 오른쪽 항의 면적 적분 해주면 R에 무관하게 R에 인디펜던트한 결과가 항상 나오게 됩니다. 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다시 이 가우스 법칙을 다시 들여다보면, 오른쪽 오른쪽 적분을 계산하면 4파이가 왼쪽 적분을 계산하면 0이 나오는 반면에 오른쪽 적분을 계산하면 4파이가 나와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지 않죠. 그러면 이게 뭔가요? 다이버전스 티어렘이 우리가 배웠던 다이버전스 티어렘이
안 맞네. 맞지 않네. 이게 갑자기 딜레마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때 어떤 게 맞지? 얘가 맞는 건가? 얘가 맞는 건가?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오른쪽 항을 보면 오른쪽 항은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R이라고 한 라지 R이라고 하는 게 0은 아닐 테니까 어떤 유한한 R의 그 반지름 R인 그 표면적을 잡았기 때문에 이 계산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왼쪽 항을 들여다보면 왼쪽 항은 스몰 r이 0이 아닐 때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만약에 스몰 r이 0일 때 r이 이미 v가 라고 하는 벡터는 r이 0일 때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 r이 0일 때는 이 식이 성립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기도 이제 이놈이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고, 이게 이제 무한대 r이 0으로 가니까 0분의 0에다가 또 0분의 1 뭐 이런 계산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도입되는 함수가 이제 델타 함수라는 건데, 델타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배우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림처럼 1차원 델타, 원 디멘셔널 델타 펑션, 1차원 델타 함수는, 얘는 지금 x가 0인 지점에서는 이 값이 무한대의 값을 갖고, 그 외 x가 0을 제외한 지점에서는 0이 되는 함수가 델타 함수입니다. 이 델타 함수는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1로 이렇게 규격화가 돼 1로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델타 함수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좀 나열을 하면, 첫 번째, 델타 함수의 어떤 임의의 펑션을 곱해주면 델타 함수는 x가 0이 아니면 다 0이니까 이 함수는 항상 x가 0인 데서만 뭔가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f of x 델타 x는 f of g로 델타 x가 어쨌거나 0이 아니면 이거는 전체가 다 0이니까 x가 0일 때만 관심이 그 관계가 되는 함수다라고 하는 의미로 f of x의 델타 x는 f of g로의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요 놈을 갖다 그러면 f of x 델타 x 델타 함수의 어떤 임의의 펑션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 놈은 이 f of x는 x가 0일 때에서만 기여를 해주고, 그러니까 컨스탄트가 되는 거죠. x가 0일 때 함수값. 그래서 이놈이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델타 함수를 전체적으로 적분해주면 델타 펑션은 항상 모든 구간에서 적분해주면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 결과는 그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델타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x 이 무한대의 화살표가 막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x가 a가 1인 경우 x 마이너스 1 해주면 요 아규먼트라고 하는데, 괄호 안에 있는 값이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지점에서 델타 펑션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이 경우는 a일 때 무한대가 되니까 a가 1이면 화살표가 x가 1인 지점에 무한대가 존재를 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x가 a하고 다른 지점에서는 다 0. 이놈도 마찬가지로 델타 함수는 이러한 x를 0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놔. 델타 x 마이너스 a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적분하나,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적분해주면 그놈은 항상 1입니다. 이게 델타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 of x의 델타 x 마이너스 a는 x가 a일 때만 요 놈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함수값, x가 a인 지점에서의 함수값만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f of x 델타 x 마이너스 a는 f of a 델타 x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놈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f of a가 바깥으로 나가고 델타 x 마이너스 a를 전체 구간에 모든 구간에서 적분을 해주니까 그 결과는 그냥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래서 항상 어떤 펑션이 델타 함수하고 곱해져 가지고 적분을 할 때는 그 결과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 델타 함수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델타 펑션은 우함수입니다. 코사인 함수가 우함수죠. 그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같은 함수, 그게 이제 우함수입니다. 델타 of x는 델타 마이너스 x하고 같고, 그리고 델타 ax, 예를 들면 델타 3x, 델타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3x가 되면 델타 ax는 a의 절대값분의 1 곱하기 델타 x입니다. 그래서 델타 예를 들면 플러스 3x는 3분의 1 델타 x, 델타 마이너스 3x도 3분의 1 델타 x, 델타 3분의 1 x는 3 곱하기 델타 x,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델타 함수의 특징입니다. 델타 펑션은 그 이제 3차원으로 확장되면 이 그림은 2차원 x하고 y 평면상에서 그린 2차원 2디멘셔널 델타 펑션을 그 플라팅한 건데, 3차원 델타 펑션은 델타 x 곱하기 델타 y 곱하기 델타 g, 이게 이제 3차원 상에 정의되는 델타 함수겠죠. 그건 이제 델타 q, 델타 3승의 r로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 델타 3승의 r이 되니까 이제 선적분이 아니고 최적적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d 타우라고 하는 거는 최적적분, 모든 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다 델타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그 결과가 1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3차원 상에서 정의되는 델타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차원 상에서 정의되는 델타 함수, 델타 3승의 r-a라고 하는 벡터에 어떤 임의의 펑션 f of r을 곱해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 1차원 상에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f of a라고 하는 지점에서의 펑션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3차원 상에서 델타 함수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하량이 q라고 하는 점전하가 공간상에 하나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 점전하에 의한 전하 밀도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전하 밀도라고, 밀도는 단위 최적당 전하량, 그러니까는 밀도 곱하기 최적이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 밀도를 로라고 하면, 이 로라고 하는 놈을 모든 최적, 밀도 곱하기 최적이 전하량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로를 모든 최적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남는 건 Q라고 하는 전하량이 남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이 결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Q라고 하는 놈은 그냥 숫자잖아요. 단순한 숫자인데 어떤 밀도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지 최적 적분했을 때 넘버를 줄 수 있느냐, 그 놈은 이렇게 델타 함수하고 결합이 될 때, 이 놈은 델타 펑션 Q라고 하는 공간이, 그 전하가 차지하는 공간이 R이 어떤 특정한 한 지점이죠. 특정한 한 지점에서 정의되는 함수는 이 델타 펑션입니다. 특정한 한 지점에서 정의되는 함수는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요 놈은 Q 타임스 델타, 만약에 그 점전하가 좌표의 원점에 있다, 좌표의 원점에 딱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이 로, 그때의 전하 밀도는 Q 타임스 델타 큐브 R, R이 0인 지점에 전하 Q가 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때 전하 밀도는 전하량 곱하기 델타 펑션이 전하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Q 타임스 델타 큐브 R을 최적 적분을 해주면 답이 Q가 나온다는 건 이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러한 델타 펑션의 개념을 이제 방금 습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문제로 처음에 원래 주어진 이 문제, 벡터가 R에서, R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무한대가 되는 이러한 벡터에서 우리가 그 좌변과 우변을 계산했는데, 우변을 벡터라고 하는 건 면적 적분, 이 점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그 표면적 0이 아닌 라지아를 잡아서 표면적에 대한 그 면적 적분 해주면 4파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항상 참입니다. It's always true. 근데 이제 왼쪽의 경우는 R이 0인 경우에는 이거는 참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this is not true when R is equal to 0. R이 0일 때는 우리가 이 값이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R이 0이 아니면 이건 항상 참입니다. 그렇죠? R이 0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맞지만 R이 0이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럼 R이 0이 되는 것까지 포함한 결과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우스 법칙 혹은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정리를 해주면, 임의의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
최적적분, 다이버전스의 최적적분과 벡터의 면적적분은 항상 같아야 되는데 벡터의 면적적분을 해주면 4파이가 된다는 거는 그 항상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요렇게 주어진 함수의 경우에는 4파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도 4파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이버전스 V를 해주면 다이버전스의 R 제곱분의 R 해시 되는데 요 결과가 어떤 값을 줘야 4파이가 나올까요? 요 다이버전스의 요놈 이 함수를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이 결과는 4파이 그렇죠. 델타 큐 4파이 델타 큐 델타 함수가 되면 4파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R 제곱분의 R 햇을 다이버전스를 취해주면 그 결과는 4파이의 델타 큐브가 됩니다. 델타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R분의 1을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그레이디언트는 우리가 R에 대한 미분, 뭐 세타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미분, 구좌표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R만의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R에 대한 미분만 해주면 되겠죠. R에 대한 미분은 그레이디언트는 R 햇의 DDR, R 햇 성분은 R 햇의 DDR이니까 그놈의 R분의 1을 미분해주면 요놈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이 될 테고 마이너스 R 제곱분의 R 햇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그놈을 갖다가 다시 다이버전스를 취한 놈을 우리가 이제 라플라시안 델 스퀘어라고 하는데 요놈의 이걸 계산해서 다시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이버전스 마이너스 R 제곱분의 R 햇이 되고 이미 우리가 다이버전스의 R 제곱분의 R 햇을 계산해주면 그게 4파이 마이너스 4파이 델타 큐브 델타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파이 델타 펑션 델타 큐브 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R분의 1을 그 라플라시안을 취해주면 델 스퀘어를 취해주면 그 값은 마이너스 4파이 델타 큐브가 된다고 하는 요 식은 무지무지 전자기에서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식 다이버전스의 R 제곱분의 R 햇은 항상 4파이 델타 R 큐브 R 그 다음에 R분의 1을 라플라시안 델 스퀘어를 해주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4파이 델타 큐브 R이 된다고 하는 이 식은 매우 자주 나오는 유용한 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델타 펑션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는 아마 일반 물리에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지름이 R인 구껍질 표면에 전하가 구껍질 표면에만 이렇게 총전하가 Q가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껍질에 전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전하 밀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전하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분포된 고르게 그 전하가 분포가 돼서 총 전하량이 Q가 되는데 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되어 있잖아요. 표면에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 스몰 r이 라지 r인 지점에서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게인 다시 델타 펑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 밀도는 어쨌거나 델타 펑션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델타 함수로 주어져야 되고 스몰 r이 반지름이 라지 r인 지점에서 어떤 값이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라지 a는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상수 a로 제가 놓겠습니다. 이 상수만 구해주면 a만 구해주면 전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하량 Q라고 하는 거는 밀도 곱하기 최적, 이제 이건 최적 전하, 부피 최적 전하 밀도니까 밀도 곱하기 최적이 되고 밀도는 A times 델타 펑션이 되고 이제 최적은 D 타우는 R 제곱, 이 최적은 R 제곱 사인 세타 dr d 세타 d 파이 이게 이제 d 3승 r d 타우는 d 3승 r을 계산해 주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세타하고 파이에 대한 적분은 이미 계산 한번 해봤잖아요. 요 놈은 다 세타 파이 함수가 없으니까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를 해주면 그냥 4파이가 나오겠네요. 4파이 a에 델타 스몰 r 마이너스 r에 r 제곱 dr 요게 이제 최적 적분을 해주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펑션에
델타 함수의 어떤 펑션을 곱해서 그 모든 구간에서 적분해주면 요놈은 그 펑션이 스몰 r이 r 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 그게 이제 라지 r 제곱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는 4파이 a의 라지 r 제곱. 그래서 우리가 전하 a라고 하는 우리가 놓았던 상수는 전하량으로 나타내주면 a는 4파이 r 제곱분의 q.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하량.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하 밀도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 전하 밀도는 4파이 라지 r 제곱분의 q 곱하기 델타 펑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장에서 배웠던 거를 좀 요약해주면 가장 머릿속에 남는 게 이제 curl, 뭐 divergence.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curl과 divergence의 전자기학이다. 전기하고 자기인데, 전기의 대표적인 게 전하와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electric field. 그다음에 자기의 대표적인 게 전류, 도선의 무한도선. 제가 이 스크린에서 지금 나오는 방향으로 무한 직선 도선이 있고, 직선 도선이 전류가 스크린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흐를 때, 그때 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지금 이거는 왼손 지금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자기장이죠. 그래서 얘는 전기장은 방사능 모양으로 쭉 나가서 발산하는 놈이고, 그래서 divergence 2를 취하면 0이 아니다, divergence한 값이 존재를 하고, 그거를 계산을 해주면 뭐 엡실론 제곱분의 이제 전하 밀도라고 주어지는데, 요 놈은 뭐냐면 divergence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divergence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장의 divergence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소스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소스, 전하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전하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큘레이트하는, 회전하는, 로테이션하는 매그네틱 필드는 컬이라고 하는 건 회전의 개념이라고 했죠. 컬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의 개념인데, 매그네틱 필드의 컬을 취하면 이놈은 0이 아닙니다. 그 컬을 주는 놈이 뭐죠? 매그네틱 필드를 주는 놈의 원천이 뭐냐면, 이게 도선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그 전류, 그러니까 어떤 자기장의 컬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소스가 존재하는데, 그 소스가 바로 전류구나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주는 식입니다. 이 식은 굉장히 유명한 식이기 때문에 몇 번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벡터 필드, 지금 전기장과 자기장이라고 하는 벡터 필드가 전자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필드인데, 그러한 필드를 나타내주는 이론을 우리가 The Theory of Vector Field, 벡터장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가 있어요. 이게 전기장이든 자기장이든 어떤 벡터장에서 divergence하고 curl 값을 계산해 줄 수 있는데, divergence도 0이 아니고 어떤 벡터 f가 있고, 그 f의 divergence를 계산을 했는데 그 값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 f의 divergence를 발산하는 필드를 만드는 소스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고, 그 소스가 이 경우는 이제 스칼라량이고, 아까 이제 전기량 divergence E는 전하라고 했죠. 혹은 이제 전하 밀도. 그 다음에 컬 F를 취했는데 그놈이 또 0이 아니면, 컬 F를 취한 게 0이 아니면 그 컬 F가 0이 아닌 이 로테이션 로테이션을 주는 어떠한 근원이 존재하는데, 그 소스가 바로 그 벡터다. 이 경우는 이제 벡터, 아까 컬비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놈이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이제 벡터라고 하는 이제 소스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 다이버전스하고 컬을 계산해주면 어떤 벡터에 다이버전스를 주고 또 컬을 주는 소스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헬름홀츠 티어렘입니다. 그리고 그 역도 우리가 성립한다. 소스를 알면 컬 F, 컬 다이버전스 F 이런 걸 계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벡터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그놈은 항상 스칼라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이놈은 이제 스칼라를 만들어주는 연산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이버전스는 엡실론 제로분의 로가 되고, 어떤 벡터의 컬을 취한 놈은 항상 결과가 벡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쵸?
이건 벡터의 연산이니까 그 대표적인 게 컬 B는 뭐 뮤0 J.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나타내주고 요때 이제 컬 F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컬의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항상 0이라고 했죠. 아이덴티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컬 F를 통해서 컬 F는 C를 만족해주는 이 C라고 하는 벡터는 항상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퀘스천은 뭐냐면 이 두 개의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느냐,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답을 보면 정답은 사실은 yes입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해주면 유니크하게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름홀츠 티어렘의 핵심인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다이버전스도 0이 되고 컬도 0이 되는 다이버전스가 만약에 0이 되면 그때 그 F는 반드시 어떠한 벡터의 컬로 항상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버전스 컬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0을 만족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0이 되는 어떤 벡터는 항상 또 다른 벡터의 컬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F equal 0를 만들어주는 솔루션은 F는 컬 A라고 하는 또 다른 벡터의 컬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컬 F가 0인 어떠한 방정식이 있으면 그걸 만족해주는 F라고 하는 솔루션은 유니크하게 결정됩니다. F는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로 나타내 줄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컬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이 놈도 뒤에 나오는 스칼라 함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0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어떤 스칼라 함수의 그레이디언트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는 거는 우리가 역학할 때도 배웠고 예를 들면 이거 힘이라고 생각하면 힘은 그러니까 이때의 얘 V는 우리가 전위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는데 이 벡터는 예를 들면 힘은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벡터는 항상 포텐셜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줍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F는 컬 A도 이 경우도 이제 포텐셜 이때 포텐셜인데 얘는 벡터 형태를 갖는 포텐셜이고 이 V라고 하는 놈도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은 스칼라 포텐셜. 그래서 그 A 벡터는 우리가 벡터 포텐셜, 그다음에 V는 스칼라 포텐셜.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도 0, 컬이 0일 때의 솔루션은 이렇게 유니크하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0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0이 아닌 경우에 F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 이 두 식을 만족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은 두 놈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F는 결론적으로 그 R이라고 하는 놈이 무한대로 갈 때는 그 F도 0이 되고 R제곱의 다이버전스도 0으로 가야 되고 R제곱의 컬 F가 0으로 가는 요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해주면 그때 요 두 놈을 만족해주는 솔루션은 두 해의 요 선형조합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 플러스 컬 A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헬름홀츠 티어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여기서 F가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지금 이게 0일 때 컬 0일 때의 솔루션과 다이버전스가 0일 때의 솔루션의 선형조합으로 이 두 식의 가장 일반적인 제너럴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다이버전스 F를 해주면 어떻게 되지? 다이버전스 F 해주면 다이버전스 V는 델 스퀘어죠. 델 스퀘어 V는 0인가요? 일반적으로 0 아니죠? 이놈은 어떤 스칼라로 나타내 줄 테고 다이버전스 컬은 0이죠. 그러니까 이놈은 0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이버전스 F를 해주면 어떠한 스칼라 값을 주어주죠. 이 식을 만족해 주죠. 컬을 취해주면 어떨까요? 컬 F를 해주면 컬 그레이디언트는 0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0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은 컬 A가 되니까 이놈은 어떤 벡터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벡터
non-zero 벡터가 나오니까 그것도 여기 식을 만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일반의 general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크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 다만 그 F는 그 엔드 포인트 그 R이 무한대로 갈 때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해줘야 된다. 요거에 대한 증명은 교과서에 뭐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증명까지 다 관심 있는 사람은 하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결과만 좀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장의 끝으로 이제 그 포텐셜이라고 하는 걸 제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컬이 0인 방정식을 컬리스 필드, 컬 F가 0인 조건을 만족해주는 필드를 컬리스 필드, 컬이 0이다 라고 하는 게 컬리스.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가 0인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필드를 다이버전스가 0인 조건을 만족해주는 필드를 다이버전스리스, 그 다이버전스가 없다 해서 영어로 이제 less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컬리스 다이버전스리스 필드의 경우에는 솔루션이 이렇게 F는 어떤 그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이디언트로, 다이버전스 F가 0일 때의 솔루션은 F가 어떤 벡터 포텐셜의 컬로 주어진다는 걸 조금 전에 했습니다. 요 놈은 이제 컬 F는 0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곳에서 만족해줘야 되고 그 조건을 만족해주는 그 필드를 우리가 어떤 한 점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 힘을 선적분을 시켜주면 그때 이 컬이 0인 경우를 우리가 역학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주는 거는 뭐죠? 우리가 힘 F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처럼 이거 역학의 힘과 포텐셜의 관계식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걸 만족해주는 힘은 컬 F는 항상 0이 되고 그러한 힘을 우리가 어떤 힘? 보전력, conservative force라고 했습니다. 보전력인 경우에 보전력이 한 일이 바로 어떤 A에서부터 B까지 보전력이 한 일은 선적분이죠. 그놈은 뭐냐면 경로에 무관하다. A하고 B의 엔드 포인트만 있으면 중간에 직선으로 가던 곡선으로 가던 3박 4일 돌아서 가던 경로에 무관하다는 얘기가 요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경로가 같아요. 갔다가 3박 4일 돌아서 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보전력이 한 일은 얼마죠? 한 바퀴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for any closed loop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0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놈은 경로에 무관하고 엔드 포인트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첫 지점하고 나중 지점이 같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컬 F가 0을 만족해주는 필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솔루션은 F는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포텐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이렇게 유일하게 지어지는데 그럼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가? 포텐셜은 우리가 유일하게 결정이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포텐셜은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V라고 하는 자리에 제가 V 더하기 어떤 스칼라 함수를 예를 들면 V 더하기 3, V 더하기 100 이렇게 해줘도 이 방정식은 만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텐셜을 우리가 절대적 값이 존재하는 그 양이 아니고 포텐셜은 항상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포텐셜은 우리가 기준을 항상 정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포텐셜은 항상 전위의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위의 차이, 어떻게 뭐 V 플러스 스칼라로 하든 아니면 V를 집어넣든 우리가 포텐셜 하나 결정을 해주면 이제 두 지점 사이의 포텐셜의 차이는 이제 절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위 차가 중요합니다. 포텐셜이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유도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divergenceless field도 divergence F는 모든 곳에서 0. 그리고 그놈을 면적적분한 놈은 표면적에 무관하고 그놈을 그 완전히 닫혀진 그 구의 표면적처럼 그 닫혀진 closed surface에 대해서 한 바퀴 돌려주면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field는 항상 0이 됩니다. 그리고 그놈을 만족해주는 field의 솔루션은 컬 A 어떠한 또 다른 포텐셜의 컬로 주어지고 이때의 V 여기서 V는 스칼라지만 여기서는 벡터죠. 그래서 이놈은 벡터 포텐셜입니다. 이 벡터 포텐셜도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방정식을 만족해주는 컬 A를 만족해주는 F는
딱 유니크한가요? A가 아닙니다. A 대신에 이 A라고 하는 자리에 A 더하기 어떤 그레이디언트 스칼라량을 해줘도 요 F는 이 방정식은 항상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벡터 포텐셜도 유니크하게 결정되진 않습니다. A라고 써도 되고 A 더하기 그레이디언트 어떤 스칼라 함수, 그러면은 컬 그레이디언트는 항상 0이잖아요. 이렇게 써놔도 요 놈은 실질적으로 이 방정식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도가 또 생겨가지고 벡터 포텐셜도 절대적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적인 값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일정 정도의 자유도가 생기는 걸 우리가 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게이지 디펜던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V를 쓰나 V 플러스 스칼라를 쓰나 그 결과가 같고, A를 쓰나 A 더하기 그레이디언트 스칼라를 쓰나 이 F라는 결과는 같지만 요 그 A 자체 그리고 V 자체는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그러한 그 게이지 디펜던스, 이러한 자유도가 존재한다는 게 전자기학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끝으로 일장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